중동 국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상당히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봐요. 중동에서 봤을 땐 듣보잡 나라고요. 전쟁도 많고 되게 가난한 나라고,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랍죠. 중동 국가에서 화장실에 갔을 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자국민인 나라가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중동 국가들은 한국을 어떤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나요? 중동 국가들은 제가 늘 고장난 라디오처럼 많이 얘기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중동 국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상당히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봐요. 제가 1966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요. 그 당시에는 GNP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GDP라고 얘기를 하죠. 세계은행 통계로 보니까 133달러였습니다. 근데 2023년에 우리가 33,000이 넘었거든요. 1966년생은 태어나가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만 보고 왔어요. 근데 66년에 우리가 중동 국가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왜냐면 서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입장은 똑같아요.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 사실 중동에서 봤을 땐 듣보잡 나라고요. 예. 전쟁도 많고 되게 가난한 나라고, 예전까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건설공사에서 노동하던 애들이고 우리한테 돈을 받아서 돈 벌어가는 애들인데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랍죠. 예,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미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실제로 중동 국가에서 한국은 유명한가요? 한류가 세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한류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층들이 좀 제한돼 있죠. 예, 소비층들이 특히 이제 K-팝 같은 경우에는 20대 이하 여성, 예, 남성들한테는 그렇게 인기 없습니다. 예,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고, 여성들한테도 인기 있으니까 더 확산력이 있죠. 사실은 여성들이 훨씬 더 충성도가 높긴 하죠. 그런데 이 드라마 같은 것도 우리가 잘 만들어요. 예, 잘 만들고, 우리도 재밌는데, 우리만 재밌는 게 다 외국도 재밌어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133달러가 GDP였던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이 개발도상국에서 자란 우리 세대에서는 이러한 한류의 발전이 놀랍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한류가 발전을 하면 그 파생 효과가 큽니다. 미국 물건을 쓰던 사람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물건이 좋다고 그랬었을 때. 한국 물건을 쓰는데 한국 물건이 좋다면 한국의 이미지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선한 효과를 내는 거죠. K컬처와 한류 같은 소프트 파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소프트 파워는요, 하드 파워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당장 돈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미지라는 게 사실 이미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학생활을 할 때도, 영어권에서 유학생활할 때도, 아니,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를 팔 때, 그 광고 끝에, Das Auto 그러거든요. 독일 방송도 아니고, 영어권 방송에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Das Auto는 독일이라는 거 사람들이 알고, 그게, 독일을 들으면, 독일, 그 물건 잘 만들지. 제품 좋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은 차가 있더라도 독일제를 사람들이 사지 중국제를 사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평가를 했는데, 차 두 대가 있다. 중국제하고 독일제가 있는데, 전기차 말고요. 예. 그런데 가격은 중국제가 좀 더 싸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모든 면에서 중국제가 앞서 있다고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독일차를 산단 말이에요. 왜냐면 독일에 대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전기 면도기를 휴대용으로 하나 샀거든요. 급하게 쓸 거니까 이제 조그맣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저도 결국에는 산 게 뭐를 샀냐면, 결국은 그 이미지입니다. 독일제 모터래요. 독일제 모터. 그래서 그러면 두말할 거 없이 그냥 예, 두말할 거 없이, 그게 뭐 메이드 인 차이나든 어디든 간에 독일제 모터, 그리고 광고가 그걸 얘기를 해요. 독일제 모터라고. 예, 그게 국가 이미지입니다. 예. 근데 솔직히 그 독일제 모터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이미지예요. 예, 써보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여러 번 하면 안 좋다는 거 알게 되면 이제 바뀌겠지만, 당장 뭐 할 때는 독일제, 예,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그냥 뭐 치즈 이렇게 할 때 이태리 직수입 치즈, 벨기에 직수입 치즈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중동에서 한국이 빠르게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언제였나요?
중동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한류가 퍼지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봐요. 우리가 한류 퍼지기 시작하고 케이팝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부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도 올라가는 거고, 올리브영 이런 데 지금 중동에 진출하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저희 어렸었을 때 한국 화장품은 저가고 쓸 수 없는 화장품이라고 어른들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맨날 얘기할 때마다 프랑스 화장품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게 변하는 겁니다. 중동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2010년대 이후부터는 또 굉장히 강화됐고, 전체적으로 그 드라마, 예를 들면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나가면서 상승 효과를 더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뭐 아카데미상도 받고 여러 상도 받잖아요. 예전에는 상상 못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중동에서 한국의 방사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우리도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제가 독일차와 중국차, 가솔린차를 비교를 상상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독일차나 미국차나 일제가 좋다고 생각하겠죠. 예, 방산 같은 경우 독일차 좋다고 생각하고, 프랑스차 좋다고 생각하고, 미국차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늦게 시장에 들어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국방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을 팔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물건을 이제 갑자기 더 많이 팔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시장에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 기술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에게 계속적으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나아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들어온 게 다른 나라보다 늦고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택을 덜 받을 수 있겠지만, 갈수록 지금 뭐 여러 가지 성능에서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방산도 큰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네. 한국은 지금 중동의 재편 속에서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결국에는 미래 산업은 AI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AI를 빨리 지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많은 노력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우리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AI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중동에 가가지고 AI 협력, 미국 밖에서 가장 큰 AI 캠퍼스를 만들겠다. 예, 그러면서 지금 중동의 AI 시장을 같이 협력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AI가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정부에서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 만약에 AI를 우리가 실패하면 이제 우리 미래가 없는 거죠. 이게 걱정이죠. 사실은 우리가 계속 쭉 발전하는 것만 보았는데, 앞으로 33,000에서 머물지 않고 4만, 5만 가야 되잖아요. 그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결국엔 AI에 달려 있습니다. 네. 중동은 미국, 유럽, 중국 등 강대국의 격전지입니다. 이 속에서 한국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기술 이전이요. 그러니까 실력은 뛰어나고 다 좋은데 인지도가 떨어진 제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지도가 떨어진 제품이 있어요. 요즘 예를 들면 탈무제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탈무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탈무제는 새로 나왔는데 굉장히 좋아. 분명히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럼 이 탈무제가 성공하려면 뭐 하겠습니까? 끼워 팔아야 되겠죠. 하나 살면 한 개 더 준다든지, 다른 것보다 가격을 더 낮추던지, 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한테. 사는 사람이 그래도 한번 써봐 할 거예요.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방사능 적용한다면, 한국 거는 좋은데 우리가 어필을 할 방법이 없으면 그런 방법 쓸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기술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이 예전처럼 물건을 돈만 주고 사온다는 게 아니라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이드 인 UAE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 발전도 할 거 아닙니까? 석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석유만 갖고 의존할 수 없는 거니까. 거기서 유가도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자체 산업 다각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한국에서 탱크 좋다고 탱크 사오고, 뭐 천궁 좋다고 천궁 사오고, 그러면 사오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걸 하겠다라는 거. 예, 그러면 우리한테 기술을 달라. 근데 우리는 시장에서 이기려면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우리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중동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입니다. 돈만 내지 않는다. 기술을 달라.
중동이 한국을 바라보는 대외적 위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2의 제3의 중동붐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사우디 중동 건설로 가서 우리가 한국인의 자부심, 한국인의 힘을 보여줬잖아요. 빠른 기일 내에 공사를 마치고 그것도 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잘해주고 그래서 사우디나 이런 쿠웨이트나 이런 국가들이 과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근면성, 노력들을 다 인정해주고 있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우리 아버님 덕분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중동 2.0, 중동붐 2번, 3번은 역시 방산이죠. 그 다음에 문화, 드라마 이런 것들인데 우리의 전통적인 드라마들 뭐 주몽이라든지 대장금 이런 것들이 이 아랍 사람들의 정서에 맞다. 특히 이란 사람들이 우리 주몽이나 대장금을 엄청 좋아해요. 지금 뭐 우리가 이란 제재만 풀리면 들어가서 우리가 못 팔 게 없는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자, 그런 거 좋아하죠.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도 우리 전통 문화 드라마 그다음에 전통 드라마뿐만 아니라 최신 드라마도 상당히 좋아하고 영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을 바라보는 왜냐면 한국의 드라마의 색깔이 아시아에서 만드는 드라마 색깔과 좀 다르잖아요. 일본과 중국과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죠. 그런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방산 역시 최근에 한국의 방산이 이 곽강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은 다 아실 겁니다. 기술 이전을 조금씩 해줘요. 기술 이전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 무기와 호환성이 좋습니다. 네. 우리는 어차피 미국 무기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걸프에 있는 국가들이 또 미국산 무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UAE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가 우리 무기를 좋아하고요. 이런 국가들도 방산업체가 있어요. 그 국가들이 방산업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방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자기들도 자주 국방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무기만 사는 게 아니죠. 무기 사는 건 뭐 그건 당연하고 기술 이전 얼마 해줄 수 있냐. 왜? 우리도 이제 앞으로 방산해야 되니까 니네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 그리고 한국처럼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거 좀 지어달라. 니네 어떻게 운영하냐? 기술 개발 어떻게 하지? R&D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지금 다 노하우를 다 배우고 싶어 해요. 특히 사우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누나들 봐서 너무나 매력적이죠. 이렇게 작은 국가가 남북 대치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무기를 만들고 전 세계에다 무기를 이렇게 팔 수 있냐?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중국과 한국 방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국은 대량 생산 많이 하고요. 근데 좀 후발주자잖아요. 아직은 믿기가 어렵다. 네, 아직은 믿기가 없다. 그리고 호환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프랑스 아니면 영국, 이태리, 뭐 미국산을 써왔는데 중국산을 갑자기 쓰기에는 신뢰가 안 가죠. 그리고 실전에서 또 중국산을 써서 테스트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인도 뭐 파키스탄 말고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 될지 실전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산 무기가 뛰어나고 기술력은 뛰어나죠. 어마어마하게 뭐 일본의 기술은 유명하니까. 그러나 일본의 방산업체들이 그렇게 해외 수출에 우리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지는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거를 일단 우리 쓰고 해외 수출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이 해왔고요. 그게 오래됐어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 이미 방산 수출 경력이 많고 그다음에 실전에서 써본 것도 많고 자, 실전에서 써보니까 좋은데 어떡해. 실전에서 좋으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또 남북 대치 사이에서 R&D를 얼마나 많이 국방비를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대치 상황이 축복이자 저주인 것이죠. 기름과 같은 것이 원유와 같아요. 북한 때문에 계속해서 무기, 신무기 개발, 또 개발, 또 개발하다 보니까 그거를 수출길로 또 돌리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난 방산 국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초기에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거기서 이제 드론 같은 것도 우리 초기에 이스라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져와서 분해해서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기술력을 쌓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더운 나라에서 썼을 때도 기계가 작동이 잘 되고 문제가 없다. 그것도 걸프 국가들 중요한 포인트죠.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기계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다 테스트를 합니다. 중동 지역에 보낼 때는 온도 측정, 온도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아주
더운 나라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기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우디나 UAE 쪽은 뭐 우리 이 천무라든지 중요한 미사일들을 많이 사 갔죠. 최근 사우디와 UAE가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를 구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란과 후티죠. 네, 이란과 후티. 이란과 후티이고 아시다시피 UAE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는 2015년부터 후티와 계속 전쟁을 했었어요. 최근까지 2020년, 22년까지 후티를 잡겠다고 전투기를 띄워서 계속 공습을 했었죠. 그럼 후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우디와 UAE 계속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쏘잖아요. 그걸 요격하려면 요격망이 있어야죠. 근데 미국이 준 사드나 뭐 패트리어트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만들어준 천무 같은 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국방도 해야 되고 그다음 후티 이란과는 뭐 지금은 사이가 좋지만 비상시, 유사시 갑자기 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주 국방하기 위해서는 요격망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공격용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방력이 약해요. 사우디나 UAE가. 특히 인제 육군이 없기 때문에 공군은 강하지만 공군은 엄청 강해요. 사우디와 UAE가 엄청 강합니다. 전투기들도 많고. 다만 인제 인구가 적고 절대적으로 적죠. 사우디 4천만 이지만 그중에 사우디 본토 인구는 2천, 3천 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UAE 인구 100만 밖에 안 돼요. 까따르는 더 적죠. 그러니까 뭐 이란 인구 얼마입니까? 8천만이에요. 이란의 육군이 밀고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도 이란은 또 탄도미사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 짧은 거리에서. 그러니까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는 항상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최신 무기를 계속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강력한 안보 보장이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 사람들은 최신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고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자주 국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국방 관련 R&D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남의 무기를 가져다 쓰겠어요. 예,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한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한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은 어떻게 취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 우리의 비교 우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이들 국가에게 가질 수 있는 비교 우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우리의 무게는 기술 이전이다. 기술 이전. 그러나 우리가 기술 이전을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어느 정도까지는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계속해서 이들과 교류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유 같은 수입도 같이 인제 패키지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냥 국방만 따로 떼놓고 하지 말고 "야 우리가 어느 정도 원유 수입을 해 주지 않냐." 그러면 "우리 무기 웬만하면 좀 사 달라."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같이 가는 방향도 생각을 좀 해 봐야겠고 이제 미국과도 좀 경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사우디가 또 이번에 무기를 또 얼마나 많이 삽니까? 미국 무기를 엄청나게 지금 사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도 좀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사우디와 UAE와 우리가 무기 수출할 때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니네가 이걸 주면 우리는 이걸 줄게." 쪼끔 협의와 공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경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충돌할 수 있어요. 예. 어차피 무기는 같은 무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런 부분에 대해서도 쪼끔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갖는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나 호기심인가요? 아니면 전략적 선택인가요? 저는 둘 다 있다고 봐요. 호기심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은 중국과 일본하고는 달라요. 동남아시아와는 또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건설은 이제 많이 안 해 주죠.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건설은 단가가 우리가 튀르키예나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임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나 첨단 도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걸프 국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물론 미국은 더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도 해줄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우디가 그래서 네이버랑 지금 엄청난 협력을 하고 있어요. AI 협력하고 있어요. 그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중동 국가와 좋은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문화 이런 것들은 과거에 많이 봤었거든요. 중국 문화도 워낙 국가가 크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이런 문화를 접해봤죠. 그러나 한국 문화를 좀 늦게 접해봤지만 다르다. 다름이 좋은 다름이 나쁜 다름인지 뭐 어쨌든 다르다고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 상당히 어필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즉 아랍 국가들과 계속 교류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되겠다.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우리가 무슨 물건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또 두바이에서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행사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바꿈으로써 우리 제품 상품들이 계속해서 중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문화를 통한 어떤 교역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가 좀 중동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 아랍 국가의 어떤 정세라든지 사람들의 정서, 역사, 문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끝으로 제가 쿠웨이트 갔는데 거기서 불닭라면이 대박 났답니다. 근데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에서 수입을 해서 그게 중동 지역 다른 국가로 다 풀어요. 뭐 사우디에 가도 불닭라면이 있답니다. 그만큼 우리 제품 라면도 잘 팔려요. 그러니까 라면도 팔릴 정도면 우리가 못 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식품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하겠어.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저도 안 먹습니다, 매운 거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틱톡이나 영상을 통해서 엄청 커지는 바람에 없어서 못 판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의 취향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중동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을 어떤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나요? 중동 국가들은 제가 뭐 늘 고장난 라디오처럼 많이 얘기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중동 국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상당히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봐요. 제가 1966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요. 그 당시에는 GNP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GDP라고 얘기를 하죠. 세계은행 통계로 보니까 133달러였어요. 근데 2023년에 우리가 33,000이 넘었거든요. 1966년생은 태어나가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만 보고 왔어요. 근데 66년에 우리가 중동 국가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왜냐면 서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입장은 똑같아요.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 사실 중동에서 봤을 때는 듣보잡 나라고요. 예. 전쟁도 많고 되게 가난한 나라고. 예전까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건설공사에서 노동하던 애들이고 우리한테 돈을 받아서 돈 벌어가는 애들인데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랍죠. 예.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미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실제로 중동 국가에서 한국은 유명한가요? 한류가 뭐 세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한류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층들이 좀 제한돼 있죠. 예, 소비층들이 특히 이제 K-팝 같은 경우에는 20대 이하 여성, 예, 남성들한테는 그렇게 인기 없습니다. 예,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고, 근데 여성들한테도 인기 있으니까 더 확산력이 있죠, 사실은. 여성들이 훨씬 더 충성도가 높긴 하죠. 그런데 이 드라마 같은 것도 우리가 잘 만들어요. 예, 잘 만들고, 우리도 재밌는데, 우리만 재밌는 게 다 외국도 재밌어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133달러가 GDP였던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이 개발도상국에서 자란 우리 세대에서는 이러한 한류의 발전이 놀랍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한류가 발전을 하면 그 파생 효과가 큽니다. 미국 물건을 쓰던 사람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물건이 좋다고 그랬었을 때. 한국 물건을 쓰는데 한국 물건이 좋다면 한국의 이미지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선한 효과를 내는 거죠. K컬처와 한류 같은 소프트 파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소프트 파워는요, 하드 파워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당장 돈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미지라는 게 사실 이미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학생활을 할 때도, 영어권에서 유학생활할 때도, 아니,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를 팔 때, 그 광고 끝에, Das Auto 그러거든요. 독일 방송도 아니고, 영어권 방송에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Das Auto는 독일이라는 거 사람들이 알고, 그게, 독일을 들으면, 독일, 그 물건 잘 만들지. 제품 좋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은 차가 있더라도 독일제를 사람들이 사지 중국제를 사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평가를 했는데 차 두 대가 있다. 중국제하고 독일제가 있는데 전기차 말고요. 예. 그런데 가격은 중국제가 좀 더 싸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모든 면에서 중국제가 앞서 있다고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독일차를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독일에 대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전기 면도기를 휴대용으로 하나 샀거든요. 급하게 쓸 거니까 이제 조그맣게 조그만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저도 결국에는 산 게 뭐를 샀냐면 결국은 그 이미지입니다. 독일제 모터래요. 독일제 모터. 그래서 그러면 두말할 거 없이 그냥 예, 두말할 거 없이. 그게 뭐 메이드 인 차이나도 어디든 간에 독일제 모터. 그리고 광고가 그걸 얘기를 해요. 독일제 모터라고. 예, 그게 국가 이미지입니다. 예. 근데 솔직히 그 독일제 모터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이미지예요. 예, 써보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여러 번 하면 안 좋다는 거 알게 되면 이제 바뀌겠지만 당장 뭐 할 때는 독일제, 예,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그냥 뭐 치즈 뭐 이렇게 할 때 뭐 이태리 직수입 치즈, 뭐 벨기에 직수입 치즈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중동에서 한국이 빠르게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언제였나요? 중동의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한류가 퍼지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봐요. 우리가 한류 퍼지기 시작하고 케이팝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부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도 올라가는 거고, 올리브영 이런 데 지금 중동에 진출하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저희 어렸었을 때 한국 화장품은 저가고 쓸 수 없는 화장품이라고 어른들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맨날 얘기할 때마다 프랑스 화장품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게 변하는 겁니다. 중동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2010년대 이후부터는 또 굉장히 강화됐고, 전체적으로 그 드라마, 예를 들면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나가면서 상승 효과를 더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뭐 아카데미 상도 받고 여러 상도 받잖아요. 예전에는 상상 못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중동에서 한국의 방사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우리도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제가 독일차와 중국차, 가솔린차를 비교를 상상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독일차나 미국차나 일제가 좋다고 생각하겠죠. 예, 뭐 방산 같은 경우 독일차 좋다고 생각하고, 프랑스차 좋다고 생각하고, 미국차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늦게 시장에 들어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국방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을 팔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물건을 이제 갑자기 더 많이 팔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시장에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 기술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에게 계속적으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나아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들어온 게 다른 나라보다 늦고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택을 덜 받을 수 있겠지만, 갈수록 지금 뭐 여러 가지 성능에서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방산도 큰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네. 한국은 지금 중동의 재편 속에서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결국에는 미래 산업은 AI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AI를 빨리 지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많은 노력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우리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AI이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중동에 가가지고 AI 협력, 미국 밖에서 가장 큰 AI 캠퍼스를 만들겠다. 예, 그러면서 지금 중동의 AI 시장을 같이 협력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AI가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정부에서 기울여야 될 겁니다. 만약에 AI를 우리가 실패하면 이제 우리 미래가 없는 거죠. 이게 걱정이죠. 사실은 우리가 계속 쭉 발전하는 것만 보았는데 앞으로 43,000에서 머물지 않고 4만 5만 가야 되잖아요.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결국에 AI에 달려 있습니다. 네. 중동은 미국, 유럽, 중국 등 강대국의 격전지입니다. 이 속에서 한국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기술 이전이요. 그러니까
실력은 뛰어나고 다 좋은데 인지도가 떨어진 제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지도가 떨어진 제품이 있어요. 요즘 예를 들면 탈무제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탈무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탈무제는 새로 나왔는데 굉장히 좋아. 분명히 좋아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럼 이 탈모제가 성공하려면 뭐 하겠습니까? 끼워 팔아야 되겠죠. 하나 살면 한 개 더 준다든지, 다른 것보다 가격을 더 낮추던지, 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한테, 사는 사람이 그래도 한번 써봐 할 거야 돼.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방사능 적용한다면, 한국 거는 좋은데, 우리가 어필을 할 방법이 없으면, 그런 방법 쓸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기술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중동국가들이 예전처럼 물건을 돈만 주고 사온다는 게 아니라,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이드 인 UAE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 발전도 할 거 아닙니까? 석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석유만 갖고 의존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유가도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자체 산업 다각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한국에서 탱크 좋다고 탱크 사오고 뭐 천궁 좋다고 천궁 사오고 그러면 사오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걸 하겠다라는 거. 예, 그러면 이번에도 기술을 달라. 근데 우리는 시장에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우리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중동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입니다. 돈만 내지 않는다. 기술을 달라. 중동이 한국을 바라보는 대외적 위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2의 제3의 중동붐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사우디 중동 건설로 가서 우리가 한국인의 자부심, 한국인의 힘을 보여줬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고 그것도 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잘해주고 그래서 사우디나 이런 쿠웨이트나 이런 국가들이 과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근면성, 노력들을 다 인정해주고 있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우리 아버님 덕분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중동 2.0, 중동붐 2번, 3번은 역시 방산이죠. 그 다음에 문화, 드라마 이런 것들인데 우리의 전통적인 드라마들 뭐 주몽이라든지 대장금 이런 것들이 이 아랍 사람들의 정서에 맞다. 특히 이란 사람들이 우리 주몽이나 대장금을 엄청 좋아해요. 지금 뭐 우리가 이란 제재만 풀리면 들어가서 우리가 못 팔 게 없는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자, 그런 거 좋아하죠.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도 우리 전통 문화 드라마, 그다음에 전통 드라마뿐만 아니라 최신 드라마도 상당히 좋아하고 영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을 바라보는 왜냐면 한국의 드라마의 색깔이 아시아에서 만드는 드라마 색깔과 좀 다르잖아요. 일본과 중국과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죠. 그런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방산 역시 최근에 한국의 방산이 이 곽강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은 다 아실 겁니다. 기술 이전을 조금씩 해줘요. 기술 이전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 무기와 호환성이 좋습니다. 네. 우리는 어차피 미국 무기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걸프에 있는 국가들이 또 미국산 무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UAE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가 우리 무기를 좋아하고요. 이런 국가들도 방산업체가 있어요. 그 국가들이 방산업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방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자기들도 자주국방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무기만 사는 게 아니죠. 무기 사는 건 뭐 그건 당연하고 기술 이전 얼마 해줄 수 있냐. 왜? 우리도 이제 앞으로 방산해야 되니까 니네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 그리고 한국처럼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거 좀 지어달라. 니네 어떻게 운영하냐? 기술 개발 어떻게 하지? R&D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지금 다 노하우를 다 배우고 싶어요. 특히 사우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누나들이 봐서 너무나 매력적이죠. 이렇게 작은 국가가 남북 대치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무기를 만들고 전 세계에다 무기를 이렇게 팔 수 있냐?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중국과 한국 방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국은 대량 생산 많이 하고요. 근데 좀 후발주자잖아요. 아직은 믿기가 어렵다. 네, 아직은 믿기가 없다. 그리고 호환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프랑스 아니면 영국, 이태리, 뭐 미국산을 써왔는데 중국산을 갑자기 쓰기에는 신뢰가 안 가죠. 그리고 실전에서 또 중국산을 써서 테스트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인도 뭐 파키스탄 말고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 될지 실전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산 무기가 뛰어나고 기술력은 뛰어나죠. 어마어마하게 뭐 일본의 기술은 유명하니까. 그러나 일본의 방산업체들이 그렇게 해외 수출에 우리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지는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거를 일단 우리 쓰고 해외 수출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이 해 왔고요. 그게 오래됐어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 이미 방산 수출 경력이 많고 그다음에 실전에서 써 본 것도 많고. 자, 실전에서 써 보니까 좋은데 어떡해. 실전에서 좋으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또 남북 대치 상황에서 R&D를 얼마나 많이 국방비를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대치 상황이 축복이자 저주인 것이죠. 기름과 같은 것이에요. 원유와 같아요. 북한 때문에 계속해서 무기, 신무기 개발, 또 개발, 또 개발하다 보니까 그거를 수출길로 또 돌리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난 방산 국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초기에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거기서 이제 드론 같은 것도 우리 초기에 이스라엘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져와서 분해해서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기술력을 쌓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더운 나라에서 썼을 때도 기계가 작동이 잘 되고 문제가 없다. 그것도 걸프 국가들 중요한 포인트죠.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기계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다 테스트를 합니다. 중동 지역에 보낼 때는 온도 측정, 온도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아주 더운 나라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기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우디나 UAE 쪽은 뭐 우리 이 천무라든지 중요한 미사일들을 많이 사갔죠. 최근 사우디와 UAE가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를 구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란과 후티죠. 네, 이란과 후티. 이란과 후티이고 아시다시피 UAE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는 2015년부터 후티와 계속 전쟁을 했었어요. 최근까지 2020년, 22년까지 후티를 잡겠다고 전투기를 띄워서 계속 공습을 했었죠. 그럼 후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우디와 UAE 계속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쏘잖아요. 그걸 요격하려면 요격망이 있어야죠. 근데 미국이 준 사드나 뭐 패트리어트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만들어준 천무 같은 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국방도 해야 되고 그냥 후티 이란과는 뭐 지금은 사이가 좋지만 비상시, 유사시 갑자기 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주 국방하기 위해서는 요격망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공격용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방력이 약해요. 사우디나 UAE가 특히 이제 육군이 없기 때문에 공군은 강하지만 공군은 엄청 강해요. 사우디와 UAE가 엄청 강합니다. 전투기들도 많고 다만 이제 인구가 적고 절대적으로 적죠. 사우디 4천만이지만 그중에 사우디 본토 인구는 2천, 3천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UAE 인구 100만밖에 안 돼요. 까따르는 더 적죠. 그러니까 뭐 이란 인구 얼마입니까? 8천만이에요. 이란의 육군이 밀고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도 이란은 또 탄도미사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 짧은 거리에서. 그러니까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는 항상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최신 무기를 계속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강력한 안보 보장이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 사람들은 최신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고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자주 국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국방 관련 R&D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남의 무기를 가져다 쓰겠어요. 예,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한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한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은 어떻게 취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 우리의 비교 우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이들 국가에게 가질 수 있는 비교 우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우리의 무게는 기술 이전이다. 기술 이전. 그러나 우리가 기술 이전을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어느 정도까지는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계속해서 일과 교류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유 같은 수입도 같이 이제 패키지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냥 국방만 따로 떼놓고 하지 말고 야 우리가 어느 정도 원유 수입을 해주지 않냐. 그러면 우리 무기 웬만하면 좀 서달라.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같이 가는 방향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고 이제 미국과도 좀 경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사우디가 또 이번에 무기를 또 얼마나 많이 삽니까? 미국 무기를 엄청나게 지금 사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도 좀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사우디와 UAE와 우리가 무기 수출할 때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니네가 이걸 주면 우리는 이걸 줄게. 조금 협의와 공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경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충돌할 수 있어요. 예. 어차피 무기는 같은 무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갖는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나 호기심인가요? 아니면 전략적 선택인가요? 저는 둘 다 있다고 봐요. 호기심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은 중국과 일본하고는 달라요. 동남아시아와는 또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건설은 이제 많이 안 해주죠.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건설은 단가가 우리가 튀르키예나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임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나 첨단 도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걸프 국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물론 미국은 더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도 해줄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우디가 그래서 네이버랑 지금 엄청난 협력을 하고 있어요. AI 협력하고 있어요. 그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중동 국가와 좋은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문화 이런 것들은 과거에 많이 봤었거든요. 중국 문화도 워낙 국가가 크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이런 문화를 접해 봤죠. 그러나 한국 문화를 좀 늦게 접해 봤지만 다르다. 다름이 좋은 다름이 나쁜 다름인지 뭐 어쨌든 다르다고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은 상당히 어필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즉 아랍 국가들과 계속 교류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되겠다.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우리가 무슨 물건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또 두바이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행사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바꿈으로써 우리 제품 상품들이 계속해서 중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문화를 통한 어떤 교역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가 좀 중동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 아랍 국가의 어떤 정세라든지 사람들의 정서, 역사, 문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끝으로 제가 쿠웨이트 갔는데 거기서 불닭라면이 대박 났답니다. 근데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에서 수입을 해서 그게 중동 지역 다른 국가로 다 풀어요. 뭐 사우디에 가도 불닭라면이 있답니다. 그만큼 우리 제품 라면도 잘 팔려요. 그러니까 라면도 팔릴 정도면 우리가 못 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식품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하겠어.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저도 안 먹습니다, 매운 거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틱톡이나 영상을 통해서 엄청 커지는 바람에 없어서 못 판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의 취향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중동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을 어떤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나요? 중동 국가들은 제가 뭐 늘 고장난 라디오처럼 많이 얘기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중동 국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상당히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봐요. 제가 1966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요. 그 당시에는 GNP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GDP라고 얘기를 하죠. 세계은행 통계로 보니까 133달러였습니다. 근데 2023년에 우리가 33,000이 넘었거든요. 1966년생은 태어나가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만 보고 왔어요. 근데 66년에 우리가 중동 국가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왜냐면 서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입장은 똑같아요.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 사실 중동에서 봤을 땐 듣보잡 나라고요. 예. 전쟁도 많고 되게 가난한 나라고. 예전까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건설공사에서 노동하던 애들이고 우리한테 돈을 받아서 돈 벌어 가는 애들인데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랐죠. 예.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미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실제로 중동 국가에서 한국은 유명한가요? 한류가 뭐 세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한류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층들이 좀 제한돼 있죠. 예, 소비층들이 특히 이제 K-팝 같은 경우에는
20대 이하 여성, 예. 남성들한테는 그렇게 인기 없습니다. 예.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고, 근데 여성들한테도 인기 있으니까 더 확산력이 있죠, 사실은. 여성들이 훨씬 더 충성도가 높긴 하죠. 그런데 이 드라마 같은 것도 우리가 잘 만들어요. 예, 잘 만들고, 우리도 재밌는데, 우리만 재밌는 게 다 외국도 재밌어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133달러가 GDP였던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이 개발도상국에서 자란 우리 세대에서는 이러한 한류의 발전이 놀랍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한류가 발전을 하면 그 파생 효과가 큽니다. 미국 물건을 쓰던 사람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물건이 좋다고 그랬었을 때. 한국 물건을 쓰는데 한국 물건이 좋다면 한국의 이미지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선한 효과를 내는 거죠. K컬처와 한류 같은 소프트 파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소프트 파워는요, 하드 파워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당장 돈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미지라는 게 사실 이미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학생활을 할 때도, 영어권에서 유학생활할 때도, 아니,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를 팔 때, 그 광고 끝에, Das Auto 그러거든요. 독일 방송도 아니고, 영어권 방송에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Das Auto는 독일이라는 거 사람들이 알고, 그게, 독일을 들으면, 독일, 그 물건 잘 만들지. 제품 좋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은 차가 있더라도 독일제를 사람들이 사지 중국제를 사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평가를 했는데, 차 두 대가 있다. 중국제하고 독일제가 있는데, 전기차 말고요. 예. 그런데 가격은 중국제가 좀 더 싸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모든 면에서 중국제가 앞서 있다고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독일차를 산단 말이에요. 왜냐면 독일에 대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전기 면도기를 휴대용으로 하나 샀거든요. 급하게 쓸 거니까 이제 조그맣게 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저도 결국에는 산 게 뭐를 샀냐면 결국은 그 이미지입니다. 독일제 모터래요. 독일제 모터. 그래서 그러면 두말할 거 없이 그냥 예, 두말할 거 없이. 그게 뭐 메이드 인 차이나도 어디든 간에 독일제 모터. 그리고 광고가 그걸 얘기를 해요. 독일제 모터라고. 예, 그게 국가 이미지입니다. 예. 근데 솔직히 그 독일제 모터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이미지예요. 예, 써보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여러 번 하면 안 좋다는 거 알게 되면 이제 바뀌겠지만 당장 뭐 할 때는 독일제, 예,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그냥 뭐 치즈 이렇게 할 때 이태리 직수입 치즈, 벨기에 직수입 치즈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중동에서 한국이 빠르게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언제였나요? 중동의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한류가 퍼지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봐요. 우리가 한류 퍼지기 시작하고 케이팝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부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도 올라가는 거고, 올리브영 이런 데 지금 중동에 진출하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저희 어렸었을 때 한국 화장품은 저가고 쓸 수 없는 화장품이라고 어른들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맨날 얘기할 때마다 프랑스 화장품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게 변하는 겁니다. 중동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2010년대 이후부터는 굉장히 강화됐고, 전체적으로 그 드라마, 예를 들면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나가면서 상승 효과를 더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뭐 아카데미 상도 받고 여러 상도 받잖아요. 예전에는 상상 못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중동에서 한국의 방사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우리도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제가 독일차와 중국차, 가솔린차를 비교를 상상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독일차나 미국차나 일제가 좋다고 생각하겠죠. 예, 방산 같은 경우 독일차 좋다고 생각하고, 프랑스차 좋다고 생각하고, 미국차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늦게 시장에 들어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국방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을 팔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물건을 이제 갑자기 더 많이 팔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시장에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 기술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에게 계속적으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나아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들어온 게 다른 나라보다 늦고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택을 덜 받을 수 있겠지만 갈수록 지금 뭐 여러 가지 성능에서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방산도 큰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네. 한국은 지금 중동의 재편 속에서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결국에는 미래 산업은 AI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AI를 빨리 지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많은 노력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우리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AI이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중동에 가가지고 AI 협력, 미국 밖에서 가장 큰 AI 캠퍼스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지금 중동의 AI 시장을 같이 협력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AI가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정부에서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 만약에 AI를 우리가 실패하면 이제 우리 미래가 없는 거죠. 이게 걱정이죠. 사실은 우리가 계속 쭉 발전하는 것만 보았는데 앞으로 43,000에서 머물지 않고 4만 5만 가야 되잖아요. 그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결국엔 AI에 달려 있습니다. 네. 중동은 미국, 유럽, 중국 등 강대국의 격전지입니다. 이 속에서 한국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기술 이전이요. 그러니까 실력은 뛰어나고 다 좋은데 인지도가 떨어진 제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지도가 떨어진 제품이 있어요. 요즘 예를 들면 탈무제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탈무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탈무제는 새로 나왔는데 굉장히 좋아. 분명히 좋아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럼 이 탈무제가 성공하려면 뭐 하겠습니까? 끼워 팔아야 되겠죠. 하나 살면 한 개 더 준다든지 다른 것보다 가격을 더 낮추던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그래도 한번 써봐 할 거예요.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방사능 적용한다면 한국 거는 좋은데 우리가 어필을 할 방법이 없으면 그런 방법 쓸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기술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이 예전처럼 물건을 돈만 주고 사온다는 게 아니라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이드 인 UAE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 발전도 할 거 아닙니까? 석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석유만 갖고 의존할 수 없는 거니까 거기 유가도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자체 산업 다각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한국에서 탱크 좋다고 탱크 사오고 뭐 천궁 좋다고 천궁 사오고 그러면 사오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걸 하겠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한테 기술을 달라. 근데 우리는 시장에서 이기려면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우리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중동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입니다. 돈만 내지 않는다. 기술을 달라. 중동이 한국을 바라보는 대외적 위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2의 제3의 중동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사우디 중동 건설로 가서 우리가 한국인의 자부심, 한국인의 힘을 보여줬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고 그것도 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잘해주고 그래서 사우디나 이런 쿠웨이트나 이런 국가들이 과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근면성, 노력들을 다 인정해주고 있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우리 아버님 덕분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중동 2.0, 중동붐 2번, 3번은 역시 방산이죠. 그 다음에 문화, 드라마 이런 것들인데 우리의 전통적인 드라마들 뭐 주몽이라든지 대장금 이런 것들이 이 아랍 사람들의 정서에 맞다. 특히 이란 사람들이 우리 주몽이나 대장금을 엄청 좋아해요. 지금 뭐 우리가 이란 제재만 풀리면 들어가서 우리가 못 팔 게 없는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자, 그런 거 좋아하죠.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도 우리 전통 문화 드라마, 그다음에 전통 드라마뿐만 아니라 최신 드라마도 상당히 좋아하고 영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을 바라보는 왜냐면 한국의 드라마의 색깔이 아시아에서 만드는 드라마 색깔과 좀 다르잖아요. 일본과 중국과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죠. 그런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방산 역시 최근에 한국의 방산이 이 곽강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은 다 아실 겁니다. 기술 이전을 조금씩 해줘요. 기술 이전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 무기와 호환성이 좋습니다. 네. 우리는 어차피 미국 무기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걸프에 있는 국가들이 또 미국산 무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UAE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가 우리 무기를 좋아하고요. 이런 국가들도 방산업체가 있어요. 그 국가들이 방산업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방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자기들도 자주 국방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무기만 사는 게 아니죠. 무기 사는 건 뭐 그건 당연하고 기술 이전 얼마 해줄 수 있냐. 왜? 우리도 이제 앞으로 방산해야 되니까 니네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 그리고 한국처럼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거 좀 지어달라. 니네 어떻게 운영하냐? 기술 개발 어떻게 하지? R&D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지금 다 노하우를 다 배우고 싶어 해요. 특히 사우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누나들이 봤을 때 너무나 매력적이죠. 이렇게 작은 국가가 남북 대치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무기를 만들고 전 세계에다 무기를 이렇게 팔 수 있냐.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중국과 한국 방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국은 대량 생산 많이 하고요. 근데 좀 후발주자잖아요. 아직은 믿기가 어렵다. 네, 아직은 믿기가 없다. 그리고 호환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프랑스 아니면 영국, 이태리, 뭐 미국산을 써왔는데 중국산을 갑자기 쓰기에는 신뢰가 안 가죠. 그리고 실전에서 또 중국산을 써서 테스트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인도 뭐 파키스탄 말고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 될지 실전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산 무기가 뛰어나고 기술력은 뛰어나죠. 어마어마하게 뭐 일본의 기술은 유명하니까. 그러나 일본의 방산업체들이 그렇게 해외 수출에 우리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지는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거를 일단 우리 쓰고 해외 수출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이 해왔고요. 그게 오래됐어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 이미 방산 수출 경력이 많고, 그다음에 실전에서 써본 것도 많고, 자, 실전에서 써보니까 좋은데 어떻게? 실전에서 좋으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또 남북 대치 사이에서 R&D를 얼마나 많이, 국방비를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대치 상황이 축복이자 저주인 것이죠. 기름과 같은 것이 원유와 같아요. 북한 때문에 계속해서 무기, 신무기 개발, 또 개발, 또 개발하다 보니까 그거를 수출길로 또 돌리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난 방산 국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초기에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거기서 이제 드론 같은 것도 우리 초기에 이스라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져와서 분해해서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기술력을 쌓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더운 나라에서 썼을 때도 기계가 작동이 잘 되고 문제가 없다. 그것도 걸프 국가들 중요한 포인트죠.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기계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다 테스트를 합니다. 중동 지역에 보낼 때는 온도 측정, 온도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아주 더운 나라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기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우디나 UAE 쪽은 뭐 우리 이 천무라든지 중요한 미사일들을 많이 사갔죠. 최근 사우디와 UAE가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를 구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란과 후티죠. 네, 이란과 후티. 이란과 후티이고 아시다시피 UAE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는 2015년부터 후티와 계속 전쟁을 했었어요. 최근까지 2020년, 22년까지 후티를 잡겠다고 전투기를 띄워서 계속 공습을 했었죠. 그럼 후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우디와 UAE 계속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쏘잖아요. 그걸 요격하려면 요격망이 있어야죠. 근데 미국이 준 사드나 뭐 패트리어트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만들어준 천무 같은 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국방도 해야 되고 그냥 후티 이란과는 뭐 지금은 사이가 좋지만 비상시, 유사시 갑자기 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주 국방하기 위해서는 요격망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공격용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방력이 약해요. 사우디나 UAE가 특히 이제 육군이 없기 때문에 공군은 강하지만 공군은 엄청 강해요. 사우디와 UAE가 엄청 강합니다. 전투기들도 많고 다만 이제 인구가 적고 절대적으로 적죠. 사우디 4천만이지만 그중에 사우디 본토 인구는 2천, 3천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UAE 인구 100만밖에 안 돼요. 까따르는 더 적죠. 그러니까 뭐 이란 인구 얼마입니까? 8천만이에요. 이란의 육군이 밀고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도 이란은 또 탄도미사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 짧은 거리에서
그러니까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는 항상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최신 무기를 계속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강력한 안보 보장이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 사람들은 최신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고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자주국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국방 관련 R&D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남의 무기를 가져다 쓰겠어요. 예,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한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한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은 어떻게 취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 우리의 비교 우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이들 국가에게 가질 수 있는 비교 우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우리의 무게는 기술 이전이다. 기술 이전. 그러나 우리가 기술 이전을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어느 정도까지는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계속해서 이들과 교류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유 같은 수입도 같이 인제 패키지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냥 국방만 따로 떼놓고 하지 말고 "야 우리가 어느 정도 원유 수입을 해 주지 않냐." 그러면 "우리 무기 웬만하면 좀 사 달라."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같이 가는 방향도 생각을 좀 해 봐야겠고 이제 미국과도 좀 경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사우디가 또 이번에 무기를 또 얼마나 많이 삽니까? 미국 무기를 엄청나게 지금 사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도 좀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사우디와 UAE와 우리가 무기 수출할 때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니네가 이걸 주면 우리는 이걸 줄게." 쪼끔 협의와 공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경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충돌할 수 있어요. 예. 어차피 무기는 같은 무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런 부분에 대해서도 쪼끔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갖는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나 호기심인가요? 아니면 전략적 선택인가요? 저는 둘 다 있다고 봐요. 호기심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은 중국과 일본하고는 달라요. 동남아시아와는 또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건설은 이제 많이 안 해 주죠.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건설은 단가가 우리가 튀르키예나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임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나 첨단 도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걸프 국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물론 미국은 더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도 해줄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우디가 그래서 네이버랑 지금 엄청난 협력을 하고 있어요. AI 협력하고 있어요. 그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중동 국가와 좋은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문화 이런 것들은 과거에 많이 봤었거든요. 중국 문화도 워낙 국가가 크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이런 문화를 접해 봤죠. 그러나 한국 문화를 좀 늦게 접해 봤지만 다르다. 다름이 좋은 다름이 나쁜 다름인지 뭐 어쨌든 다르다고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은 상당히 어필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즉 아랍 국가들과 계속 교류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되겠다.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우리가 무슨 물건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또 두바이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행사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바꿈으로써 우리 제품 상품들이 계속해서 중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문화를 통한 어떤 교역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가 좀 중동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 아랍 국가의 어떤 정세라든지 사람들의 정서, 역사, 문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끝으로 제가 쿠웨이트 갔는데 거기서 불닭라면이 대박 났답니다. 근데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에서 수입을 해서 그게 중동 지역 다른 국가로 다 풀어요. 뭐 사우디에 가도 불닭라면이 있답니다. 그만큼 우리 제품 라면도 잘 팔려요. 그러니까 라면도 팔릴 정도면 우리가 못 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식품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하겠어.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저도 안 먹습니다, 매운 거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틱톡이나 영상을 통해서 엄청 커지는 바람에 없어서 못 판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의 취향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중동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